그렇게 억울하면 장모님 유골함 캐리어에 넣어서 들고 오던가. 징징거리지 말고. 수화기 너머로 룸서비스를 시키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제가 채 식기도 전에 남편은 리조트에서 저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날부로 지연은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어떻게 복수를 했냐고요? 남편이 출국 후 그들의 인생을 아주 시원하게 밟았습니다. 이틀 뒤 호텔에서 쫓겨난 남편이 비명을 지르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남편이 꿈에도 몰랐던 것이 하나 있었거든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을 꾹 눌러주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장례식장 복도에 형광등 하나가 간헐적으로 깜빡이고 있습니다. 낡은 벽지가 군데군데 들뜬 소규모 빈소 안 서지연이 상복 차림으로 조문객에게 허리를 숙이고 있습니다. 조문객이라고 해봐야 어머니의 시장통 단골 손님 두어 명이 전부였습니다. 국화꽃 향이 가득한 빈소 안쪽 영정 사진 속 어머니는 주름진 눈가로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지연이 조문객을 배웅하고 돌아서는데 빈소 옆 휴게실에서 코 고는 소리가 흘러나옵니다. 강민환이 소파 팔걸이에 머리를 걸친 채 입을 벌리고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상복 윗단추를 풀어헤친 민환의 발밑에는 빈 캔커피 2개가 나뒹굴고 있습니다. 지연이 휴게실 문 앞에 서서 민환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흔들었습니다. 여보, 일어나 봐요. 손님 오셨는데 같이 인사드려야지. 민환이 짭짤한 입맛을 다시며 귀찮다는 듯 몸을 뒤척였습니다. 아우, 진짜. 지금 몇 시나 됐다고 그래? 사람은 좀 오긴 와. 방금 시장 아주머니들 다녀가셨어. 어서 일어나서 세수라도 좀 하고 와요. 민환이 인상을 팍 쓰며 소파에서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아유, 지겨워. 이놈의 국화꽃 냄새 때문에 아주 머리가 쪼개질 것 같아. 거기다 저 비린내 나는 제사 음식 냄새까지 섞이니까 속이 확 뒤집어진다고. 내가 진짜 여기 더 있다가는 병나서 먼저 가겠어. 지연이 입술을 꾹 다물고 민환을 바라보았습니다. 빈소 음식이야. 제사 음식이 아니라. 엄마 마지막 가시는 길인데 말이 너무 심하잖아. 그게 그거지. 뭐가 달라. 아, 도대체 이 짓거리를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야? 시간 참 안 가네. 민환이 휴대전화를 꺼내 시간을 확인하며 다리를 달달 떨었습니다. 지연이 말없이 휴게실을 나와 빈소로 돌아갔습니다. 영정 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향을 갈아 꽂는 지연의 손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습니다. 밤 11시가 넘자 장례식장 로비의 불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더 이상 찾아오는 조문객은 없었습니다. 지연이 빈소 바닥에 방석을 깔고 앉아 어머니의 영정을 올려다보고 있을 때 민환이 서류 봉투 하나를 손에 들고 빈소 안으로 성큼 들어왔습니다. 지연아, 이것 좀 봐라. 이거 아주 귀한 거야. 민환이 지연의 맞은편에 털썩 앉으며 봉투에서 접힌 종이를 꺼내 바닥에 쫙 펼쳤습니다. 알록달록한 야자수 그림이 인쇄된 여행 일정표였습니다. 이게 다 뭐야? 이 밤중에. 이거 동남아 황제 골프 패키지. 우리 어머니 칠순 기념으로 2달 전부터 공들여서 예약해 놓은 거잖아. 이거 내일 오전 비행기야. 늦으면 큰일 난다고. 지연이 일정표를 집어들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당신 제정신이야? 내일이 우리 엄마 발인이야. 세상에 어떻게 이런 걸 들고 와? 알지, 나도 알지. 근데 이거 지금 취소하면 생돈 수백만 원이 그냥 날아가는 거야. 내 카드로 1,000만 원 넘게 긁어놨는데 그 피 같은 돈을 그냥 길바닥에 뿌려. 당신이 그러고도 제정신이야? 지연이 일정표를 바닥에 내려놓고
민안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엄마 운구차 들어와.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사위가 장모 발인 날에 골프 치러 비행기를 탄다고? 당신이 사람이야? 민안이 머리를 벅벅 긁으며 한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지연아, 제발 좀 냉정해지자. 죽은 사람은 이미 강 건너갔어. 산 사람은 어떻게든 살아야 될 거 아냐. 장모님이 저 세상에서 보셔도 우리가 비싼 위약금 물어가면서 여기 멍하니 앉아 있는 거 좋아하시겠어? 아니, 오히려 빨리 가서 재밌게 놀다 오라고 하실걸. 지연의 눈자위가 빠르게 붉어졌습니다. 지연이 입을 열려는 순간 빈소문이 벌컥 열리며 등산복 차림의 시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캐리어 손잡이를 잡은 시어머니는 빈소 안을 한번 둘러보더니 혀를 쯧쯧 찼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장례식장이 어째 이렇게 썰렁하니? 사돈어른이 평소에 덕을 못 쌓으셨나? 참 외롭게도 가시는구나. 지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시어머니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이 늦은 시간에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민안이 이 칠칠치 못한 놈이 내일 출발인데 아직 짐도 안 싸놨다잖니. 그래서 내가 직접 챙겨서 왔다. 근데 며느리, 너 지금 내 아들더러 여행 가지 말라고 붙잡는 거니? 어머님, 내일이 저희 친정엄마 발인이에요. 사위가 상주 노릇은 해야 하잖아요. 시어머니가 손을 허이허이 저으며 민안 옆에 털썩 앉았습니다. 얘야, 사돈어른이 산 사람 앞길 막을 뿐이니 수백만 원 거금을 길바닥에 버리면서 여기 쭈그리고 앉아 있는 거, 그게 무슨 효도라고. 내가 보기엔 그게 더 불효야. 지연의 손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어머님, 그래도 이건 아니죠. 아니긴 뭐가 아니니. 그리고 며느리, 너 이번 여행 경비 내 카드로 1,000만 원 다 결제했잖아. 시어머니 칠순 잔치 대신 가는 여행인데 내가 이렇게 초를 쳐서야 되겠어? 집안 어른 칠순이 웃습니까? 지연이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입술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몸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민안이 벌떡 일어나며 입고 있던 상복 상의를 확 벗어 바닥에 던졌습니다. 아, 몰라. 나 먼저 나간다. 지금 안 가면 공항버스 막차 놓쳐. 시어머니가 무릎을 탁 치며 신이 나서 일어섰습니다. 그래, 어서 가자. 가서 짐도 다시 확인하고 눈 좀 붙여야지. 민안이 휴게실에서 자신의 가방을 낚아채 어깨에 걸치며 빈소를 향해 손을 대충 흔들었습니다. 장례 잘 치러. 나 돌아오면 그때 납골당 같이 가줄 테니까. 됐지? 시어머니가 캐리어를 끌며 복도로 나가다가 고개만 쓱 돌렸습니다. 며느리, 어차피 내일이면 다 끝날 일인데 너무 유세 떨지 마라. 고생해. 드르륵 드르륵 캐리어 바퀴가 복도 바닥을 긁는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지연은 바닥에 구겨진 채 팽개쳐진 민안의 상복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윽고 지연이 천천히 몸을 돌려 어머니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연의 양 어깨가 소리 없이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 발인 준비를 알리는 장례 지도사의 노크 소리가 빈소문을 두드렸습니다. 지연이 부은 눈을 손등으로 훔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빈소 밖 복도에는 얼굴을 팍 찌푸린 큰아버지와 친척 몇 명이 서 있었습니다. 큰아버지가 팔짱을 끼고 빈소 안을 매섭게 들여다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 사위놈은 어디 갔어? 발인날 상주가 자리를 비우다니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소리냐? 지연이 고개를 아주 깊숙이 숙였습니다. 큰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다야? 집안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어.
내 엄마가 저승에서 통곡을 하겠다. 이 못난 것아. 친척들의 따가운 시선이 지연의 등을 화살처럼 찔렀습니다.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어머니의 영정 사진을 품에 꽉 안아 올렸습니다. 운구차 앞에서 장례 지도사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지연이 영정을 꼭 안은 채 맨 앞자리에 올라탔습니다. 옆자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화장장 대기실 플라스틱 의자에 지연이 홀로 앉아 있습니다. 무릎 위에 올려놓은 영정 사진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지연의 손톱 끝이 하얗게 질려 있습니다. 대기실 벽에 걸린 시계가 오전 10시 27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연의 휴대전화가 짧게 울렸습니다. 화면을 켜자 민환의 사회관계망 계정에 새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출국장 면세점 앞에서 쇼핑백을 양손에 들고 활짝 웃는 시어머니, 그 옆에서 V를 그리고 있는 민환, 뒤쪽에 선글라스를 낀 시댁 식구 넷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어머니 칠순 축하 골프 여행 출발이라는 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댓글이 줄줄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효자 아들이네, 부럽다. 사모님 너무 좋아 보이세요. 가족 화목한 집안이 최고지. 지연이 휴대전화 화면을 엎어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영정사진 속 어머니의 웃는 얼굴을 손끝으로 천천히 쓸었습니다. 서지연님, 입관하셨습니다. 장례 지도사가 대기실 문을 열고 안내했습니다. 지연이 영정을 가슴에 안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로 앞 유리창 너머로 어머니의 관이 천천히 안쪽으로 밀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유리창에 이마를 갖다 대었습니다. 입술을 깨물어 소리를 삼키는 지연의 턱 아래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직원이 하얀 천으로 감싼 유골함을 두 손에 받쳐들고 나왔습니다. 고인의 유골함입니다. 지연이 두 손을 내밀어 유골함을 받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지연이 유골함을 가슴팍에 꼭 끌어안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엄마, 나야. 지연이. 목이 메어 그 이상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연이 고개를 들고 천장을 올려다보며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외곽의 납골당까지는 택시로 40분이 걸렸습니다. 택시 뒷자리에서 지연은 유골함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양손으로 감싸 안은 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택시기사가 백미러로 지연을 힐끗 보더니 라디오 볼륨을 조용히 줄였습니다. 납골당은 산비탈 중턱에 자리 잡은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지연이 접수 창구에서 안치 서류에 서명을 하고 직원의 안내를 따라 3층 복도를 걸었습니다. 지정된 유리칸 앞에 멈춰선 지연이 유골함을 조심스럽게 칸 안에 모셨습니다. 영정 사진을 유골함 옆에 세우고 작은 조화한 다발을 그 앞에 놓았습니다. 접수하신 안치 절차는 모두 끝났습니다. 직원이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납골당 복도에 지연 혼자만 남았습니다. 지연이 유리문에 손바닥을 가만히 대었습니다. 유리 너머 어머니의 사진이 따뜻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사위라는 사람이 엄마 마지막 길에 얼굴도 안 비추고 놀러 갔어. 지연의 목소리가 텅 빈 복도에 가라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엄마 돌아가신 날 위약금 타령을 했어. 발인 날 아침에 공항버스를 탔고. 지연이 유리문에 이마를 기대었습니다. 평생 시장통에서 국밥 팔면서 나 하나 키운 사람이 엄마잖아. 새벽에 육수 끓이느라 손이 갈라져도 내 앞에선 항상 웃었잖아. 근데 그 사람들은 엄마 영정 앞에서 여행 일정표를 펼쳤어. 지연이 주먹으로 유리문을 지그시 눌렀습니다. 나 참을 만큼 참았어. 엄마 앞에서 약속할게. 지연이 고개를 들어 유리 너머 어머니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엄마한테 한 짓
반드시 갚아줄게. 지연의 눈에 눈물은 이미 말라 있었습니다. 대신 눈동자 안에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빛이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7시가 넘어 납골당을 나선 지연이 휴대전화를 꺼내 확인했습니다. 민환의 부재중 전화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문자도 메시지도 아무것도 와 있지 않았습니다. 지연이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고 납골당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산비탈 아래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멈춰서서 붉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입을 꾹 다문 지연의 얼굴 위로 석양빛이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돌아서는 지연의 걸음에는 장례식장에서 고개를 숙이던 사람의 모습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텅 빈 신혼집 거실에 새벽빛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연이 소파에 등을 기댄 채 밤새 뜬 눈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마시다 만 물컵 하나와 꺼진 휴대전화가 놓여 있습니다.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했습니다. 지연이 화면을 켜자 시어머니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사진 한 장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넓은 골프장 잔디 위에서 시어머니가 책 넓은 모자를 쓰고 골프채를 들어 올린 채 한바구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 문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며느리 귀국할 때 공항 면세점에서 악어 가죽 가방 사놔. 한정판이라 품절되면 안 되니까 미리 전화해서 예약 걸어놔라. 색상은 검정. 사이즈는 제일 큰 거. 위로의 말은 한 글자도 없었습니다. 지연이 휴대전화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지연이 민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4번 울린 뒤 민환이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접시가 부딪히는 소리와 시댁 식구들의 웃음소리가 왁자지껄 흘러나왔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어머님이 방금 문자 보내셨는데 가방 사오라고. 그거. 어머니가 면세점 잡지에서 봤나 봐. 예약해놔. 여보, 나 어제 엄마 화장하고 납골당에 혼자 다녀왔어. 전화 한 통 없었잖아. 여기 시차도 있고 일정이 빡빡했어. 그리고 장례 잘 끝났으면 됐지 뭘 또. 지연의 턱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잘 끝났으면 됐다고? 엄마 마지막 가는 길에 남편이라는 사람이 골프 치러 가놓고 전화 한 통이 그렇게 어려웠어? 수화기 너머로 민환이 룸서비스 직원에게 커피를 한 잔 더 달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아, 또 시작이야? 내가 유난스럽게 구니까 사람들이 불편한 거잖아. 상도 치렀으면 이제 기분 좀 풀어. 유난이라고? 그래, 유난. 그렇게 억울하면 장모님 유골함 캐리어에 넣어서 여기로 가져와. 같이 여행하게. 지연의 숨이 멈췄습니다. 수화기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시댁 식구 누군가가 민환에게 빨리 밥 먹으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지연아, 나 밥 먹으러 가야 되니까 끊는다. 지연이 아무 말 없이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휴대전화를 식탁 위에 내려놓는 지연의 손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안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서랍장을 열고 지갑을 꺼냈습니다. 지갑 안에서 신용카드 3장과 가족카드 1장을 하나씩 빼내어 식탁 위에 나란히 늘어놓았습니다. 이어서 민환의 간편결제 계좌에 연결된 보안카드를 찾아 그 옆에 놓았습니다. 지연이 첫 번째 카드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카드 분실 신고 접수하려고요. 카드 번호 불러드릴게요. 두 번째 카드사, 세 번째 카드사에도 같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행 앱을 열어 간편결제 계좌의 출금 정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5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민환이 해외에서 쓰고 있는 모든 카드의 결제 한도가
영원으로 얼어붙었습니다. 지연이 식탁 위에 늘어놓은 카드들을 한 장씩 집어 지갑 안에 도로 넣었습니다. 지갑을 서랍에 밀어넣고 서랍을 닫는 지연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카드가 정지된 줄 모르는 미난 일행은 출발 전 한국에서 미리 결제해둔 패키지 일정대로 최고급 리조트 조식 뷔페를 먹고 오후에는 스파에서 마사지를 받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리조트 수영장 선베드에 누워 과일 칵테일을 홀짝이며 셀카를 찍어 올렸습니다. 미나는 18홀 라운딩을 돌며 시댁 친척들과 내기 골프를 쳤습니다. 3일차 아침이 밝았습니다. 리조트 로비의 체크아웃 카운터 앞에 민환이 서 있습니다. 이틀간 가족들이 쓴 룸서비스 비용과 스파 추가 요금, 미니바 이용료가 합산된 청구서를 직원이 내밀었습니다. 민환이 주머니에서 카드를 꺼내 건넸습니다. 직원이 카드를 긁고 잠시 기다리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한 번 더 긁었습니다. 단말기 화면에 빨간 글씨가 떴습니다. 직원이 카드를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손님 결제가 안 됩니다. 다른 카드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민환이 미간을 찌푸리며 지갑에서 다른 카드를 꺼냈습니다. 역시 거절이었습니다. 세 번째 카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환이 휴대전화를 꺼내 간편 결제를 시도했습니다. 화면에 이용 정지된 계좌입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떴습니다. 민환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졌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단말기 문제 아닙니까? 한 번만 더 해보세요. 직원이 다시 시도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직원의 표정이 딱딱하게 변했습니다. 손님 결제가 계속 거절되고 있습니다. 보안팀에 연락하겠습니다. 카운터 뒤에서 덩치 큰 보안 요원 2명이 나왔습니다. 민환의 뒷목에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보안 요원 한 명이 민환의 앞을 가로막고 다른 한 명이 카운터 직원에게 무전을 쳤습니다. 로비에 있던 투숙객들이 고개를 돌려 민환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카드 오류예요. 한국에 전화 한 통만 하면 되니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민환이 두 손을 펼쳐 보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보안 요원이 팔을 뻗어 민환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결제가 완료될 때까지 여권을 맡겨주셔야 합니다. 민환이 주머니에서 여권을 꺼내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보안 요원이 여권을 받아들고 카운터 금고에 넣었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시어머니가 선글라스를 이마에 걸치고 나왔습니다. 시어머니 뒤로 시댁 식구 셋이 캐리어를 끌고 따라 나왔습니다. 민환아, 체크아웃 다 됐어? 오늘 시내 관광 가기로 했잖아. 시어머니가 로비를 둘러보다가 보안 요원과 마주 섰습니다. 민환이 이를 악물고 시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카드가 안 먹혀요. 전부 다요. 무슨 소리야? 내 카드가 왜 안 돼? 모르겠어요. 분실 정지가 됐다고 나와요. 시어머니의 선글라스가 코 아래로 미끄러졌습니다. 그럼 지금 돈이 없다는 거야? 민환이 대답하지 못하고 입술만 달싹였습니다. 카운터 매니저가 다가와 냉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밀린 요금을 정산하지 않으시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시어머니가 매니저 앞으로 성큼 걸어갔습니다. 아니, 우리가 무슨 사기꾼이에요. 한국에서 온 관광객이라고요. 잠깐 연락이 안 되는 거지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매니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규정입니다. 30분 안에 결제하지 않으시면 절차가 진행됩니다. 시어머니가 민환의 팔을 잡아 흔들었습니다. 야, 빨리 지연이한테 전화해. 카드가 왜 이러는지 물어봐. 민환이 휴대전화를 꺼내 지연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만 길게 울리다 끊어졌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또 끊어졌습니다. 안 받아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인연이 지금 전화를 안 받아? 시어머니가 외국에서 굴욕을 당하고 있는데 로비 소파에 앉아있던 시댁 식구들이 하나둘 일어나 카운터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민환의 고모부가 이마에 땀을 닦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민환아, 내 카드로 해볼까? 고모부가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건넸지만 잔액 부족으로 거절되었습니다. 고모가 고모부의 옆구리를 팔꿈치로 찔렀습니다. 여보, 당신 카드에 돈이 없는 거야 뭐야? 아니, 이번 달 카드값이 좀 많이 나와서. 보안 요원이 무전기를 들더니 경찰을 부르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보안 요원 앞에서 두 손을 모았습니다. 아이고, 잠깐만요. 제발 경찰은 안 돼요. 한국 대사관에 연락하면 안 될까요? 보안 요원이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한낮의 열기가 로비 유리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마에 맺힌 땀을 손바닥으로 훔치다가 눈앞이 아찔한 듯 비틀거렸습니다. 어머니, 민환이 팔을 뻗었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로비 바닥에 주저앉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목을 움켜쥐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물 좀. 고모가 허둥지둥 로비 정수기로 뛰어가 종이컵에 물을 받아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물을 받아 마시다가 절반을 옷에 쏟았습니다. 민환의 고모부가 민환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야, 강민환. 내가 여행 경비 다 해결한다면서 우리를 끌고 왔잖아.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고모부, 저도 모르는 일이에요. 카드가 갑자기 정지된 거라니까요. 갑자기 정지가 돼? 카드가 저절로 정지가 돼? 고모가 고모부 옆에서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러게 처음부터 마누라 카드로 여행 경비를 긁은 게 잘못이지. 체면도 없어. 시댁 식구들이 저마다 한마디씩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에 앉은 시어머니가 부채질을 하며 숨을 헐떡이고 고모부는 민환의 셔츠 깃을 놓지 않았습니다. 보안 요원이 무전기에 대고 현지 경찰의 도착 시간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민환이 고모부의 손을 뿌리치고 로비 구석으로 걸어가 지연의 번호를 다시 눌렀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12번째 시도 끝에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지연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흘러나왔습니다. 아무런 감정이 실려있지 않은 평평한 목소리였습니다. 왜? 지연아, 카드가 다 정지됐어. 지금 호텔에서 경찰 부른다고 하고 어머니는 쓰러지셨고 여권도 압수당했어. 제발 지금 당장 카드 정지 풀어줘. 싫어. 뭐? 싫다고 했어. 민환의 목이 벌겋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야, 서지연. 지금 장난해? 여기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다고. 유골함 캐리어에 넣어서 가져오라던 사람이 누구야? 수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민환이 입을 열지 못하고 로비 기둥에 이마를 갖다 대었습니다. 너 지금 나한테 복수하는 거야? 엄마 장례식 건으로? 지연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3초간의 침묵 뒤에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민환이 휴대전화를 귀에서 떼어 화면을 보았습니다. 통화 종료라는 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민환이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차단된 번호입니다라는 안내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민환이 휴대전화를 두 손으로 쥐고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로비 반대편에서는 시어머니가 고모의 부축을 받아 겨우 의자에 앉았고 고모부는 팔짱을 끼고 민환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유리문 밖으로 경찰 오토바이 한 대가 리조트 진입로를 돌아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장례를 마친 지 닷새째 되는 날, 지연이 낡은 친정집 대문을 열었습니다. 현관에 놓인 어머니의 고무신 한 켤레 위에 먼지가 얇게 쌓여 있었습니다.
지연이 고무신을 한쪽으로 가지런히 밀어놓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엌에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쓰던 국자가 싱크대에 걸려 있었습니다. 거실 벽에는 지연의 초등학교 졸업사진이 빛바랜 액자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지연이 액자를 손끝으로 쓸고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안방 한쪽 벽을 차지하고 있는 낡은 자개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개장 표면에 나전 무늬가 군데군데 떨어져 나가 있었습니다. 지연이 자개장 서랍을 하나씩 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옷가지들, 오래된 사진 봉투, 실과 바늘이 든 재봉 상자가 나왔습니다. 맨 아래 서랍을 빼내자 바닥 장판이 드러났습니다. 장판 모서리가 살짝 들려 있었습니다. 지연이 손가락으로 장판 끝을 잡아 들추었습니다. 장판 아래 마루 바닥에 묵직한 구형 철제 금고가 박혀 있었습니다. 지연이 금고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다이얼을 들여다보았습니다. 4자리 숫자를 넣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연이 잠시 생각하다가 자개장 위에 놓인 어머니의 낡은 가계부를 집어들었습니다. 가계부 첫 장을 펼치자 어머니의 삐뚤빼뚤한 글씨로 지연이 생일이라고 적혀 있고 그 아래 4자리 숫자가 쓰여 있었습니다. 지연이 다이얼을 천천히 돌렸습니다. 딸깍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금고 안에 서류 뭉치가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지연이 맨 위에 서류를 꺼내 펼쳤습니다. 서울 강남의 주소가 적힌 건물 등기 서류였습니다. 2번째 서류도 3번째 서류도 전부 어머니의 이름으로 된 건물 등기였습니다. 지연이 서류를 넘길 때마다 손가락이 빨라졌습니다. 이게 뭐야? 등기 서류만 수십 장이었습니다. 강남 한복판의 대형 상가 건물, 오피스 빌딩, 주상복합 상가. 시장통 구석에서 새벽부터 국밥을 끓이던 어머니의 이름이 수십억짜리 건물들의 주일란에 찍혀 있었습니다. 지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서류 맨 밑바닥에 두툼한 봉투가 한 장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 표면에 대형 법무법인의 이름이 금박으로 찍혀 있고 빨간 봉인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지연이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서 두꺼운 서류 한 묶음이 나왔습니다. 첫 장 상단에 굵은 글씨로 유언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연이 유언장을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습니다. 본인 소유의 모든 부동산 및 신탁 자산 일체를 외동딸 서지연에게 단독 상속한다. 사위 강민환에게는 어떠한 상속 권리도 부여하지 않는다. 본 유언장은 공증을 완료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가진다. 지연이 유언장을 무릎 위에 내려놓고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금고 안의 서류들이 바닥에 부채꼴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유언장 뒷장에 작은 명함 한 장이 클립으로 끼워져 있었습니다. 명함에는 법무법인 한율, 파트너 변호사 한태준이라는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명함 뒷면에 어머니의 글씨로 이 사람에게 연락하렴. 암호는 지연이 생일. 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지연이 휴대전화를 들어 명함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 2번 만에 낮고 차분한 남자 목소리가 받았습니다. 네, 한태준입니다. 저는 서지연입니다. 어머니 서순자 여사의 딸이에요. 암호는 어머니 유언장에 적힌 제 생일이에요. 수화기 너머에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순자 여사님의 따님이시군요.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깊이 조의를 표합니다. 변호사님, 금고에서 유언장과 등기 서류들을 발견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이런 재산을 갖고 계신 줄 전혀 몰랐습니다. 지금 어디 계십니까? 친정집이요. 제가 바로 가겠습니다. 움직이지 마시고 기다려주세요. 전화가 끊어진 지 40분 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지연이 문을 열자 깔끔한 감색 정장 차림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한태준이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태준입니다. 서순자 여사님의 법률 업무를 15년째 맡아 온 담당 변호사입니다. 지연이 태준을 안방으로 안내했습니다. 태준이 바닥에 펼쳐진 등기 서류들을 한 장씩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이 소유하고 계신 부동산의 총 감정가는 500억 원이 넘습니다. 전부 어머님이 수십 년에 걸쳐 한 푼, 두 푼 모아 사들인 건물들이에요. 지연이 금고 앞에 앉은 채 태준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왜 이걸 숨기신 거예요? 태준이 서류 가방에서 파일 하나를 꺼내 지연 앞에 펼쳤습니다. 어머님이 저한테 처음 오신 게 따님이 결혼하시기 1년 전이었습니다. 사위될 사람을 몇 번 만나보셨는데 돈 앞에서 눈빛이 변하는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태준이 파일 위에 손가락을 짚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재산을 철저하게 숨기셨습니다. 겉으로는 시장통 국밥집 할머니로 사시면서 뒤로는 저희 법무법인을 통해 건물을 관리하고 세금을 내고 임대를 돌렸습니다. 오직 딸을 지키기 위해서요. 지연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유언장을 쥔 손등 위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태준이 지연에게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어머님은 제 은인이기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님 국밥집에서 밥을 얻어먹던 학생이었거든요. 학비가 없어서 학교를 그만둬야 할 때 어머님이 대학까지 보내주셨습니다. 태준이 자세를 바로잡고 지연을 마주 보았습니다. 따님이 연락해 오면 모든 걸 걸고 도우라고 어머님이 당부하셨습니다.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지연이 손수건으로 눈가를 누르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연의 눈에 눈물이 채 마르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단단한 빛이 서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저한테 이 재산이 있다는 걸 그 사람들은 모르죠. 네, 아무도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엄마한테 한 짓이 있어요. 가장 아프고 가장 오래가는 방법으로 갚아주고 싶어요. 도와주시겠어요? 태준이 서류 가방에서 위임장 한 장을 꺼내 지연 앞에 놓았습니다. 여기에 서명하시면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지연이 태준의 펜을 받아들고 위임장 맨 아래에 또박또박 이름을 적어 넣었습니다. 해외에서 이틀 밤낮을 헤맨 민환 일행은 현지 한인 식당 주인에게 사정사정해서 귀국 항공료를 빌렸습니다. 공항 대합실 구석 바닥에 앉아 출발을 기다리는 시어머니의 머리카락이 기름기로 떡져 있었습니다. 민환의 셔츠에는 이틀째 같은 땀 얼룩이 번져 있었고 고모부는 벽에 등을 기댄 채 민환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저가 항공기 맨 뒷좌석에 겨우 올라탄 시어머니가 좁은 좌석에 몸을 구겨 넣으며 이를 갈았습니다. 집에 가자마자 그년 머리채를 잡아서 맨몸으로 쫓아낼 거야. 위자료 한 푼 없이. 민환이 창밖을 노려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당연하죠. 4명의 아파트에서 내 카드를 정지시켜? 어디서 감히.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내린 것은 밤 11시였습니다. 입국장을 빠져나온 민환이 택시 승강장으로 뛰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모 부부와 함께 다른 택시를 잡아 시댁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민환이 탄 택시가 신혼집 아파트 앞에 섰습니다. 민환이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삐소리와 함께 빨간 불이 들어왔습니다. 다시 눌렀습니다. 또 빨간 불이었습니다. 뭐야 이거. 민환이 번호를 바꿔가며 4번을 더 눌렀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문고리에 하얀 쇼핑백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민환이 쇼핑백을 열었습니다. 안에 자신의 속옷 서너 장이 들어 있었고 그 위에 두꺼운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 법무법인 한율이라는 이름이 굵은 글씨로 찍혀 있었습니다. 민환이 봉투를 뜯었습니다.
첫 장 상단에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장이라는 제목이 박혀 있었습니다. 민안의 눈이 커졌습니다. 소장을 훑어보던 민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위자료? 민안이 소장을 구겨 쥐고 현관문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서지연, 문 열어. 야, 서지연. 쾅, 쾅, 쾅. 복도에 주먹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옆집 현관문이 열리고 중년 남자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밤에 뭐 하는 겁니까? 경찰 부릅니다. 아, 제 집이에요. 제 집 문이 안 열리는 거라고요. 경찰한테 말하세요. 옆집 문이 닫혔습니다. 5분 뒤 엘리베이터에서 경찰 2명이 내렸습니다. 신고 접수된 세대가 여기 맞습니까? 민안이 소장을 든 채 경찰을 향해 손을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오해예요. 제가 이 집 남편인데 비밀번호가 바뀌어서 그런 겁니다. 경찰이 민안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현관문 명의를 조회했습니다. 등기상 이 집 명의자가 서지연 씨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 거주자 본인이 문을 안 열어주시면 저희가 강제로 열 수는 없습니다. 민안이 입을 벌린 채 경찰을 바라보았습니다. 명의가 왜 마누라 이름으로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경찰이 돌아가고 민안은 쇼핑백과 구겨진 소장을 들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1층 로비를 빠져나온 민안이 택시를 잡아타고 시어머니가 사는 시댁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시댁 아파트 동 앞에 택시가 섰습니다. 민안이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아파트 출입구 앞에 서 있는 시어머니가 보였습니다. 시어머니가 현관 유리문 옆 벽에 등을 기대고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발밑에 캐리어 2개가 나뒹굴고 있었고 고모 부부는 이미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왜 밖에 서 계세요? 안 들어가시고.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현관 옆 벽에 붙은 종이를 가리켰습니다. 민안이 다가가 종이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대문짝만 한 크기의 노란 용지에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전세금 전액 공탁 완료 및 점유 이전 금지. 본 통지 이후 무단 점유 시 1단위 연체료가 청구됩니다. 발신 법무법인 한율. 민안이 종이를 벽에서 뜯어내 다시 읽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민안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나도 방금 봤어. 안에 들어가려는데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고 이 종이가 붙어 있더라. 민안아,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 집에 왜 이런 게 붙어? 민안이 통지서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통지서 아래쪽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건물 소유주 서지연. 민안이 종이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서지연이 이 건물 주인이라고? 시어머니가 민안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야, 그 말이 되니? 시장통에서 국밥 팔던 사돈이 무슨 돈이 있어서 건물을 가지고 있어. 그게 말이 돼? 민안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심야에 찬 바람이 아파트 출입구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캐리어 위에 주저앉으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민안아, 우리 지금 갈 데가 없는 거야? 민안이 멀리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들린 구겨진 이혼 소장이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시댁 아파트에서 쫓겨난 민안과 시어머니는 그날 밤 동네 외곽의 허름한 월세방을 간신히 구했습니다. 보증금 없이 월 30만 원짜리 반지하 원룸이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배어있는 벽지 앞에서 시어머니가 캐리어를 열다 말고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이 나이에 이런 데서 잠을 자게 생겼어. 민안이 젖은 수건으로 바닥을 훔치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어머니, 잠깐이에요. 내가 반드시 그년한테 되갚아 줄 테니까. 되갚긴 뭘 되갚아? 네가 뭘로? 민안이 수건을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법무법인이 뭐 대단하다고.
내가 변호사 고용해서 정면으로 붙으면 돼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이 어디 있어서 변호사를 써? 통장에 남은 게 있기는 한 거야? 민환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같은 시각 강남의 법무법인 한율 회의실에 태준과 지연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태준이 노트북 화면을 지연 쪽으로 돌렸습니다. 조사팀이 민환 씨의 최근 1년치 계좌 내역과 카드 사용 기록을 전부 확보했습니다. 화면에 스프레드 시트가 빼곡히 떠 있었습니다. 태준이 형광펜으로 표시된 항목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같은 고급 호텔에서 결제한 내역이 있습니다. 전부 회사 법인카드로 긁었고요. 금액이 1년 동안 합치면 수천만 원입니다. 법인카드로요? 네. 거래처 접대비 명목으로 처리했는데 확인해 보니 해당 날짜에 거래처 미팅 기록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개인적으로 쓴 겁니다. 태준이 다음 화면을 넘겼습니다. 면세점 결제 내역이 나왔습니다. 여성용 명품 가방, 지갑, 시계가 줄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도 전부 법인카드입니다. 받는 사람은 같은 여성이고요. 지연이 화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상간녀가 있다는 거죠. 네. 이름과 주소까지 확인했습니다. 태준이 파일 하나를 더 꺼내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민환 씨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복원했습니다. 블랙박스요? 민환 씨가 공항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여행을 갔거든요. 조사팀이 메모리 카드를 수거해서 삭제된 파일들을 전부 살려냈습니다. 태준이 노트북에서 영상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민환의 차량 안쪽이 잡혔습니다. 운전석에 민환이 앉아 있고 조수석에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태준이 볼륨을 올렸습니다. 영상 속 민환이 핸들을 잡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걱정 마. 그 놓친내 곧 갈 거야. 병원에서 얼마 못 버틴대. 조수석 여자가 민환의 팔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 아파트 전세금은? 당연히 빼지. 그걸로 내 차 뽑아줄게. 뭐가 좋아? 왜제? 여자가 까르르 웃었습니다. 오빠 진짜? 약속이다? 약속이지. 그 국밥집 할머니가 죽으면 귀찮은 게 하나 없어져. 지연이 그년도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더 만만해지고. 지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지연의 손가락이 하얗게 변할 때까지 주먹을 쥐었습니다. 태준이 영상을 멈추고 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더 들으시겠습니까? 지연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준이 다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영상 속 민환이 백미러를 보며 머리를 매만졌습니다. 장례식도 적당히 얼굴만 비추고 빠질 거야. 그 우중충한 데서 며칠을 앉아 있어. 끝나면 바로 여행 가야지. 여자가 입술을 삐죽거렸습니다. 나는 안 데려가고. 이번엔 시댁 식구들이랑 가는 거니까 참아. 대신 돌아와서 내가 원하는 거 다 사줄게. 어차피 돈은 그년 카드에서 나오는 거야. 영상이 끝났습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지연이 의자 등받이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숨을 한 번 크게 내쉬고 고개를 내려 태준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상속받은 건물 목록하고 그 사람 회사 주소를 대조해 주세요. 태준이 노트북을 두드렸습니다. 화면에 지연의 상속 부동산 목록과 민환의 회사 사업자 등록 주소가 나란히 떴습니다. 태준이 두 주소를 번갈아 보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일치합니다. 민환 씨가 다니는 회사 사옥이 지연 씨가 상속받은 강남 상가 건물 중 하나에 입주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임대료를 6개월째 밀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회사 대표한테 건물주가 바뀌었다는 통보를 보내주세요. 밀린 임대료를 갚지 않으면 건물을 비우게 하겠다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하세요. 그 회사 안에 법인카드를 횡령한 직원이 있으니 자체 감사를 하라고 같이 보내주세요. 태준이 펜을 들어 메모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발송하겠습니다. 지연이 회의실 문을 열고 나가다가 멈춰 섰습니다. 돌아보지 않은 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를 그 노친네라고 불렀더라고요. 죽으면 귀찮은 게 없어진다고. 한마디도 빠짐없이 갚아줄 겁니다. 지연이 복도로 걸어 나갔습니다. 회의실에 남은 태준이 노트북 화면의 블랙박스 영상 정지 화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덮었습니다. 월세방에서 이를 갈던 미나는 다음 날 아침부터 동네 변호사 사무실을 돌아다녔습니다. 세 군데를 찾아갔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첫 번째 변호사가 상대 대리인 이름을 듣고 의자에 등을 기대며 말했습니다. 법무법인 한율의 한태준 변호사요? 그 사람이 상대편이면 저는 못합니다. 두 번째 변호사는 서류를 훑어보더니 돌려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승소할 수가 없어요. 유언장 공증에 횡령 증거까지 있으면 싸울 카드가 없습니다. 세 번째 변호사는 아예 상담비를 먼저 달라고 했고 민환이 통장 잔액을 보여주자 사무실 문을 닫았습니다. 민환이 빈손으로 월세방에 돌아와 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변호사 새끼들이 전부 겁을 먹고 있어. 한 놈도 안 맞겠대요. 시어머니가 바닥에 앉아 라면 국물을 후루룩 마시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어쩌려고. 맞고만 있을 거야? 내일 출근해서 회사부터 정리할게요. 월급이라도 나와야 변호사비를 마련하죠. 다음 날 아침 민환이 넥타이를 고쳐 매며 회사 건물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출입구에서 마주친 후배 직원이 민환과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확 돌리고 빠른 걸음으로 지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같은 층 여직원 둘이 민환을 보더니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입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민환이 영업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자기 자리로 걸어가는 동안 주변 직원들이 하나둘 고개를 숙이며 모니터만 쳐다보았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등 뒤에서 파도처럼 번졌습니다. 민환이 의자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이 밝아지자마자 사내 인트라넷 팝업창이 모니터 한가운데 떠올랐습니다. 긴급 공지 영업부 강민환 팀장, 법인카드 유용 및 배임 혐의로 즉각 대기 발령 조치함. 민환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팝업창을 닫으려 했지만 닫기 버튼이 없었습니다. 옆자리 후배가 자리에서 슬쩍 일어나 다른 쪽으로 옮겨 앉았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소리야? 민환이 의자를 박차고 일어서려는 순간 사무실 문이 열리며 감사팀 직원 3명이 들어왔습니다. 선두에 선 감사팀 과장이 민환의 책상 앞에 섰습니다. 강민환 팀장님, 사원증과 법인카드를 반납해 주셔야 합니다. 잠깐, 나한테 아무 통보도 없이 이게 무슨 짓이에요? 오늘자로 대기 발령 조치되셨습니다. 사원증이랑 카드 주세요. 감사팀 직원이 민환의 목에 걸린 사원증 줄에 손을 뻗었습니다. 민환이 한 발 물러서며 사원증을 움켜쥐었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감사팀 과장이 서류 파일을 펼쳐 민환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파일 안에는 민환이 법인카드로 결제한 호텔비 영수증과 명품 매장 결제 내역이 붉은 줄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영수증들 전부 본인 명의 법인카드로 긁은 거 맞습니까? 거래처 접대 기록은 한 건도 확인이 안 됩니다. 민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그때 접대건이 급하게 잡혀서. 어느 거래처요? 그건. 민환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감사팀 과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옆에 직원에게 눈짓했습니다. 직원 한 명이 민환의 노트북 전원을 끄고 본체를 들어 올려 상자 안에 넣었습니다. 다른 직원이 민환의 서랍을 열어 서류들을 꺼내 상자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사원증 주세요. 민환이 떨리는 손으로 목의 사원증을 벗어 감사팀 과장에게 건넸습니다. 감사팀 과장이 사원증을 받아 주머니에 넣고 돌아섰습니다. 지하 1층 감사실로 내려가 주세요. 민환이 사무실을 나서는데 직원 수십 명의 시선이 등에 꽂혔습니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누군가의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저 사람 법인카드로 여자한테 명품 사줬대. 지하 1층 감사실은 창문 없는 좁은 방이었습니다. 차가운 철제 의자와 철제 책상만 놓여 있었습니다. 감사팀장이 책상 건너편에 앉아 두꺼운 파일 철을 펼쳤습니다. 영수증 사본 수십 장을 한 움큼 집어 민환의 얼굴 앞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이거 하나하나 설명해 보세요. 거래처 명부에 존재하지도 않는 여자 이름으로 결제된 게 1년치입니다. 합산하면 1억이 넘어요. 민환이 영수증들을 내려다보며 이마에 땀을 손등으로 닦았습니다. 이건 접대 목적으로. 감사실 문이 열렸습니다. 민환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 앞에 지연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맞춤 정장에 머리를 깔끔하게 올려 묶은 지연의 옆에 태준이 서류 가방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 뒤로 회사 대표이사가 허리를 약간 숙인 자세로 따라 들어왔습니다. 민환이 의자에서 반쯤 일어섰습니다. 지연아, 너 여기 왜? 대표이사가 지연에게 고개를 숙이며 의자를 빼주었습니다. 건물주님, 이쪽에 앉으시죠. 민환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대표이사가 지연에게 허리를 굽히는 모습을 민환은 눈을 깜빡이며 바라보았습니다. 건물주? 지금 뭐라고 했어요? 지연이 감사팀장 책상 앞에 앉으며 태준이 건넨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횡령 고발장 초안입니다. 지연이 감사팀장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 건물의 새 소유주로서 말씀드립니다. 회사 안에 썩은 부분이 있으면 확실하게 도려내 주세요. 대표이사가 지연의 옆에 서서 민환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강민환 팀장, 오늘자로 파면이야. 횡령액에 대해서는 고발 절차를 밟을 거고 손해배상도 따로 청구할 거다. 민환이 대표이사와 지연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턱이 벌어진 채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지연이 민환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퇴직금 절반은 가압류 걸 거야. 남은 배상금은 내 평생 월급 통장에서 빠져나갈 거고 신용불량자로 남은 인생을 사는 게 어떤 기분인지 직접 느껴봐. 민환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바닥에 무릎을 꿇은 민환이 지연의 구두 앞으로 기어갔습니다. 지연아,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봐줘. 민환이 지연의 구두 끝을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눈물과 콧물이 뒤범벅이 된 민환의 얼굴이 바닥에 닿을 듯 숙여져 있었습니다. 지연이 구두에 닿은 민환의 손을 발로 걷어차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엄마 유골함 캐리어에 넣어서 들고 오라던 사람이 고작 돈 앞에서 무릎을 꿇어 민환이 바닥에 엎드린 채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지연이 민환을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감사실 문을 나갔습니다. 태준이 서류 가방을 챙겨 지연의 뒤를 따랐습니다. 감사실 문이 닫혔습니다. 바닥에 엎드린 민환의 울음소리만 차가운 콘크리트 벽에 부딪혀 울렸습니다. 입에도 담을 수 없는 오늘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지연은 납골당 유리문 너머 어머니의 사진을 마지막으로 한번 쓰다듬었습니다. 더 이상 눈물은 없었습니다. 시장통에서 새벽마다 육수를 끓이던 어머니는 딸이
언젠가 맞닥뜨릴 싸움을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갈라진 손으로 국밥을 말면서도 뒤로는 한 푼 두 푼 건물을 사모으고 변호사를 붙이고 유언장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전부 딸 하나를 지키려고요. 돈이 많아서 이긴 게 아닙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끝까지 딸의 등을 밀어준 겁니다. 세상에는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사람의 마음을 짓밟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여행 가방을 싸고 유골함을 조롱하고 죽은 사람 앞에서 돈 계산을 하는 사람들이요.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가 알려주는 건 하나입니다. 참고 또 참던 사람이 돌아설 때 그때가 가장 무섭다는 것. 지연은 어머니가 남긴 재산으로 복수만 한 게 아닙니다.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 장학재단을 세우고 어머니의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국밥 한 그릇으로 남의 자식 학비를 대주던 그 마음을 딸이 이어받은 겁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는 방법은 결국 더 나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